일본 군사안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방위산업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자위대에 반격 능력을 부여하는 일본의 방위산업, 들으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방위산업이란 전투기나 군함 등의 전투장비 제조로부터 국방기관이 취득하는 물자 전반, 즉 식량, 의복, 의약품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이 관여하는 기업의 집합체를 방위산업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방위산업은 자동차 산업이나 섬유 산업, 석유 산업이라는 이미지와 다른 방위산업이라는 특수한 용어를 구사하며 일반 기업이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우와는 다소 다른 조건에 놓여 있죠. 방위산업에 있어서는 납품 장소가 국방기관, 즉 방위성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경쟁적 구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방위산업도 유사하겠지만요, 일본의 경우는 특별히 평화헌법하에 전수방어, 무기수출 3원칙, 장비이전 3원칙 등의 제약이 있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해상자위대 예비역 소령 출신의 군사 전문가 먼다니 스초시가 이렇게 지적을 했죠. 일본제 무기는 성능이 낮고 가격은 세계 제일이다. 자위대 창설부터 70년간 응석바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방위산업 구제의 어리석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방위산업을 힐날이 비판을 했죠. 그는 일본 방산시장은 정부의 보호주의를 통해 지켜져 왔다. 방위당국은 값싸고 성능 좋은 외국산 무기에서도 사지 않고 국내 방위산업을 보호한다며 값은 비싸면서 성능은 떨어지는 무기를 구매해왔다 라고 지적을 했죠. 이와 관련하여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지난 6월에 방위장비품 생산 기반 강화법 입법을 국회에 통과시켜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앞으로 탄약과 함선 등 새 방위 장비를 마련할 때 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죠.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최근 기시다 정권은 방위 예산을 5년 후엔 현재 2배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결정을 했으며 일본은 군비 확장을 위해 방산업계 활성화를 원하겠지만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소극적이라고 보도를 했죠. 어쨌든 일본의 방위산업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성장이 제한되어 왔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일본 방위산업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먼저 지난 70년간을 무기수출 3원칙을 적용했다는 거죠. 즉 공산권 제국이나 유엔 결의에 의해 무기 등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 국제 분쟁 당사국 또는 그 위험성이 있는 국가들에게 무기 수출을 인정하지 않았죠. 이러한 무기 수출 3원칙은 아베 정권 시절에 무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으로 융통성을 어느 정도 부여하여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변경이 되었죠. 따라서 방위산업 시장이 일본 자위대의 소유에 국한되어 있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 무기나 장비를 하나 개발해도 개발비는 비싼데 소요량은 적어 일본의 무기 장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 단가가 비싸요. 기업들도 이윤이 별로 남지 않아 적극적인 방위 사업을 펼치는 것을 꺼려할 정도이죠.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일본 기업들은 방위 산업을 축소하거나 철수시킨 사례가 급증하기도 했죠. 또 하나의 특징은 미국과의 강한 미일 동맹의 유지 탓으로 방위 산업도 미국과의 강한 결속하에 성장하고 있어요. 일본의 방위 산업이 성장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방위력 건설 관련 국가 지침이라든가 법적인 제도적인 지원이라든가 무기의 해외 수출 관련 규정, 방산시장의 규모, 무기 및 장비 연구개발 획득 국체의 노력, 산학년 일체의
노력 등이죠. 그런데 최근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략 사태 등,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계속적인 위협 증가 등 최근 10년간의 안보 정세의 변화로 일본 방위성이 완전 새로운 방향으로 일본 안보를 접근하고 있는 거죠.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어버리고 신냉전 시대의 자위대의 반전 능력의 확보라든가, 첨단 미사일 등 무기체계 도입의 획기적인 변화라든가, 방위 예산의 GDP 2% 이상의 반영 등등, 이러한 유리한 조건들이 일본 국내에서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제 기존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해 놓았기 때문에 제 유튜브를 참고하시고, 오늘은 일본 방위산업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일본 방위산업 관련 주요 정책서 체계를 보면은요, 국방 및 방위산업 관련 최상위 문서로 애교 방위정책을 포함한 국가안보의 기본 방침에 국가안전보장 전략이 있고요. 대략 이는 10년 주기로 수립이 되며 국가안전보장의 주관하에 애무성, 방위성이 참여를 합니다. 그 하위 문서로 국가방위전략이 있고요. 이것도 10년 주기고요. 그리고 그 하위 문서로 방위력 정비계, 이거는 5년 주기로 설정하여 발표하고 있죠. 2022년 이전에는 국가안보전략, 방위계획 대강, 방위력 정비계획, 이러한 세 가지 체제로 있다가 작년 말 새로운 안보 환경하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가기에서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이러한 세 가지 문서체계로 변경이 되었죠. 국가안보전략과 방위전략을 토대로 방위성은 향후 방위산업 기반 육성에 중점을 두고 각종 시책의 방향성 제시와 자국 방위산업 육성과 발전의 기본 지침을 제공하는 방위 생산 및 기술 기반 전략을 작성하고 방위 기술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글로벌한 방산 기업은 2016년 기준으로 살펴본 건데요. 세계 100대 방산 기업의 5개 기업, 즉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IHI, 일본 전기, 미쓰비시 전기가 포함되어 있죠. 미쓰비시 중공업은 전투기 및 잠수함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2016년 기준 방산 매출 총 36억 7천만 달러의 매출 실적을 올리며 글로벌 21위를 기록했는데요. 일본의 주요 방산기업 중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본의 주요 20대 방산업체 현황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일본 전기, 후지스, 미쓰비시 전기, 재팬 메린 유나이티드, 주식회사 IHI, 도시바, 호마스 제작소, 그리고 후지중공업, 오키 전기공업, 일본 제강소, 히타치 제작소, 코스모 마케팅, 다이킨공업, GSU, 주상 에어로 시스템, 신메이아공업, JK에너지, 스미토모 주식회사 등입니다. 전차, 장갑차 등 기동 분야 무기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는 미쓰비시, 호마스, 이스즈, 가와사키 중공업이고요. 미쓰비시는 1934년에 일본 제국 최대 민간 기업이었으며 전투기, 기차, 전함 등을 제조하였습니다. 식민지 국민 강제징용으로 유명하며 1950년도 한국 전쟁 당시 군사무기를 미국에게 판매하여 많은 소득을 올렸던 기업이죠. 항공자위대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기종들은 미국 항공업체와의 면허계약, 즉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업체는 미쓰비시 중공업, 신메이와 IHI, 가와사키 중공업, 후지 중공업 등이 있죠. 해상자위대의 주요 함정은 미쓰비시, 가와사키 중공업을 비롯해 IHI 마린 유나이티드,
히타치 조선, 유니버설 조선, 미쓰이 조선 등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IHI-MU는 주로 호위함을 건조하며 특히 헬기 탑재 호위함인 이스모 19,500톤급 경항공 모함을 생산하고 있죠. 미쓰비시 전기는 주로 지해공, 단거리 및 중거리 유도탄지를 생산하는 유도무기 분야 전문업체이며 미쓰비시 중공업은 주로 함대함 및 지대함 중장거리 유도탄을 개발하며 도시바는 글로벌 IT 전문업체로서 주로 단거리 및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위주로, 그리고 가와사키 중공업은 유도무기 분야에서 대전차 및 다목적 유도탄 위주로 생산을 합니다. 탄약을 만드는 회사는 꽤 많죠. IHI 에어로스페이스, 고마스, 다이킨, 아사히 전기공업, 일본 공업기계 등 10여 개 업체를 중심으로 탄약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IHI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분야 탄약에도 MLRS 단연장 로켓, 전차, 로켓탄, 유도탄을 생산하는 탄약 분야 전문업체이며 고마스와 다이킨, MAP 등은 박격포, 무반동포, 지뢰 등 주로 지상용 탄약을 생산하고 있죠. 이상으로 일본 방위산업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일본은 앞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신방위력 정비계획 기간에 일본 방위 예산을 기존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방위력 증강을 도모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이를 구현하고 있어요. 앞으로 5년간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이에 따른 일본의 방위 산업에 갈목할 만한 성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